지난 11년간 제 몸을 직접 실험 대상으로 삼아 꾸준히 운동하고 실패와 성공 데이터를 꼼꼼히 기록해 오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결국 단기적인 숫자 변화보다는 길게 유지할 수 있는 일관성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님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답답해하고 질문해 주셨던 고민들을 가지고 답변해 보면서 같이 운동해 보도록 해요. 영상 후반에는 요요가 오지 않는 확실한 다이어트 비법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도대체 요요가 올 확률은 몇 %나 될까요? 정말 열심히 몇 달 동안 고생해서 살을 뺐는데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만큼 허무한 게 없죠. 학계의 여러 통계와 메타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요요가 올 확률은 무려 80%에서 90%에 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살을 뺐다, 쪘다를 반복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웨이트 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클을 한번 돌 때마다 우리 몸의 근육량은 줄어들고 체지방량은 오히려 늘어나서 다음에 살을 빼기가 훨씬 어려운 체질로 변해버려요. 두 번째 질문. 그럼 우리 몸은 왜 이렇게 요요에 취약하고 살이 찌기 쉬울까요? 2018년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라고 설명해요. 제가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완벽하게 변해버린 환경이에요. 마트에 가보시면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식품들이 공장에서 지방과 탄수화물 위주로 만들어진 초가공 식품입니다. 인류는 수만 년 동안 식량 부족에 시달리며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살이 찌고 안 빠지도록 진화해왔어요. 그런데 불과 2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식량이 폭발적으로 풍부해지니 진화의 속도가 환경을 따라가지 못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몸의 엄청난 대사 적응력입니다. 평소 2000칼로리를 먹다가 다이어트를 위해 1500칼로리로 줄이면 처음엔 살이 아주 잘 빠집니다. 하지만 똑똑한 우리 몸은 곧 그 1500칼로리에 완벽하게 적응해버려요. 에너지 소모량 자체를 줄여버려서 덜 먹어서 더 이상 살이 빠지지 않는 정체기가 오고 바로 요요가 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다이어트 후 요요를 겪는 가장 결정적인 진짜 이유는 뭐예요? 제 주변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분들과 제 경험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실패의 진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다이어트를 관뒀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우리는 다이어트를 한두 달 바짝 10kg 빼고 끝내는 단기 다이어트를 하는 경향이 크죠. 하지만 요요는 체중이 단순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안 좋은 생활 습관이 고스란히 그대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감량한 체중을 최대한 2년, 7년 또는 10년 그 이상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래 유지해야 그게 내 진짜 몸이자 습관이 되거든요. 다이어트를 어떤 단기간의 목표 때문에 또는 주위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내 몸과 내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한 평생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여야지만 요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요요를 막고 평생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유지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품의 성분과 영양을 꼼꼼히 따져서 식단을 챙겨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평생 할 순 없잖아요.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요요 없는 다이어트 비법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먹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세요. 단 핵심은 칼로리가 아닌 혈당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식품 뒷면에 칼로리 숫자에만 집착하는 건데요. 하지만 우리 몸을 살찌게 하는 진짜 주범은 칼로리 총량이 아니라 쓰고 남아서 체지방으로 축적되는 잉여 당질입니다. 그리고 이 당질을 지방 창고에 저장하라고 명령하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죠. 우리가 정제된 밀가루, 설탕, 액상, 과당 같은 단순 당질을 먹으면 혈당이 수직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몸에서는 이 치솟는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분비하죠. 문제는 인슐린이 혈당을 너무 급격하게 끌어내리면 우리 뇌는 혈당이 정상치보다 더 떨어졌다고 착각해 심한 허기와 당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고 요요가 오는 건데요. 반대로 현미, 귀리, 잡곡 같은 복합 당질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와 흡수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기 때문에 인슐린도 일정하게 분비되고 결과적으로는 오랫동안 안정적인 에너지와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바로 재료 음료인데요. 칼로리가 없으니 마음껏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인공 감미료는 우리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교란시켜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뇌는 단맛을 인지했는데 실제 당,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나중에 다른 음식을 통해 그만큼의 당을 더 채우려는 보상 심리를 작동시킨다고 합니다. 제로 음료를 다이어트의 치트키로 생각하지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시는 대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비법, 헬스장 밖에서도 일상에서 끊임없이 움직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헬스장 와서 1시간 아주 빡세게 운동했으니 오늘 다이어트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23시간 동안 의자에 가만히 앉아만 있다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대사율은 뚝 떨어집니다. 우리 몸이 소비하는 총 에너지 중 운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일상생활에서 소비되는 비운동성 활동 열생성인데요. 공부나 업무를 할 때 1시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가능한 범위에서 스탠딩 데스크를 활용하는 것,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는 것 같은 사소한 행동들이죠.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 대사 스위치를 켜두는 습관이 체지방을 연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요요를 막는 근본적인 방어벽이 됩니다. 제가 28kg를 감량했을 때 헬스장이 집에서 걸어서 1시간 거리였거든요. 근데 헬스장을 걸어갔다가 걸어왔어요. 웨이트하고 유산소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걸어왔다고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도 살이 빠지지만 진짜 걷기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만큼 빠져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질 좋은 숙면 취하기. 이건 다이어트에서 정말 중요한 비밀인데요. 아무리 식단을 잘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잠이 부족하며 다이어트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과학이에요. 우리 몸에는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과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할 경우 식욕을 유발하는 그렐린은 약 15% 증가하고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렙틴은 15%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밤을 새우거나 늦게 잘 때 피자, 치킨, 자극적인 야식이 미친듯이 당기는 이유가 바로 이 호르몬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평생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마야였습니다.